천재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애덤 그랜트. 애덤 그랜트. 기브 앤 테이크. 그 대머리. 그 유명한 뭐 대머리라고요? 아니 이거 쓴 분이 대머리라. 그런 단어 자체 그냥 싫어했던 것 같아. 창의성이라는 말을. 근데 지금은 창의력은 진짜 자신 있는 편인 것 같아. 그 비결이 바로 오리지널스라는 책이에요. 의도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유튜브가 나오면 그냥 유튜브 그냥 해본다. 저도 사람들이 2019년도에 왜 하냐고 했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지 돈이 벌 확률이 높아라고 저는 답했거든요.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크리에이티브 뭐야? 문제인데 형님이 들어가고 제가 거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수십억을 벌었어 그것 때문에. 맞아, 근데 그것도 사실 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런 태도.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린가 싶죠? 끝까지 들으면 이거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듣잖아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능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악플 달고 욕하고 바로 이탈합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창의적일 수 있다. 바로 오리지널스입니다. 독창성은요,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 나같이 멍청한 50명 중에 막 꼴찌하는 애들은 창의력이라는 게 너무 거리가 먼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전 거부감이 들고 그냥 그런 단어 자체 그냥 싫어했던 것 같아. 창의성이라는 말을. 근데 지금은 창의력은 진짜 자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바로 오리지널스라는 책이에요. 천재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애덤 그랜트. 애덤 그랜트. 기브 앤 테이크. 그 대머리. 그 유명한 뭐 대머리라고요? 아니 이거 쓴 분이 대머리라. 갑자기 TMI를. 어쨌든 애덤 그랜트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죠.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모든 그 미국의 지성인들이 다 극찬을 했던 책입니다. 맞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어떤 얘기예요, 이 책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책이 이제 스틱이라는 책이에요. 맞아요. 카피라이팅이라던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다던가 천재들의 영역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스틱이라는 책에서는 6가지 원칙을 세우면은 카피라이터랑 일반 사람이랑 사실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스틱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은 평범한 사람도 창의력을 기술적으로 갖춰서 똑똑해질 수 있다.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 과제를 딱 줬어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로 말해라. A그룹은 그렇게 했고요. B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한 10분 정도 지뢰찾기 게임 이런 걸 하고 결과를 말하게 했어요. 빈둥거린 팀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이 16% 정도 A그룹보다 높게 나왔다는. 빈둥거렸는데 자청스러웠는데 빈둥거림의 그거잖아요. 어제도 양평에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불을 켜놓고 멍 때렸어요.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저만의 일 작업이에요. 그 1시간 동안 그 일렁임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천재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모나리자가 16년 걸려서 그렸대요. 근데 역행자가 2019년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2, 3일이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왜?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유료 PDF로 다 했던 거고 그거에서 디벨롭한 버전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에 제가 원고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 만약에 못 주잖아요? 또 형님한테 얼마 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걸 왜 갑자기 저한테 쏜다는 거예요? 이랬더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환경 설정을 해서 저 스스로를 그만해! 그 말해도 기억나세요? 그게 2019년인데 역행자가 2022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 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했대요.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하고 16년 동안 붓터치를 하면서 빛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걸작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 빈둥거림, 빠르게 시작하고 빈둥 하면서 끌고 가는 거. 마틴 루터킹의 연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심지어 올라가기 직전까지 고치다가 올라가서는 이 원고를 버리고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직전까지 준비한 원고에도 그 문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예요. 그 첫 문장이 이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마지막까지 준비한 원고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빈둥거림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오리지널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저는 이거 보고 자청이 그런 매력이 있는데 약간 원래 여유롭잖아요. 되게 바빠도 여유로운 척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하시네. 그래서 그런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대사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전이 살짝 나와요. 뭐였죠? 그 해만 370번을 연설을 했어. 맞아. 미루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큼 미리 앞에 좀 수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처음에 이거 할 때 너무 잘하는 거야.
어떤 거?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3년 만에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네. 계속 얼어있는 거야. 형님이 말할 때 난 무슨 대사 하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 긴장하니까 말도 안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 500명 넘게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레벨업 네. 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오리지널 특징이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행은 천천히 하는데 아이디어는 많이 낸다는 거야.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아이디어를 내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이디어를 안 내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를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너무 멍청해. 그 아이디어가 배드 아이디어인데 내가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오리지널스들은 그런 게 없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지. 나는 나고. 자존감 높다는 거죠. 나쁜 아이디어도 막 말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연주가 많이 되는 클래식 음악이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래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백 곡, 수천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토벤, 아인슈타인, 피카소, 뭐 에디슨 다 그냥 세기의 천재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아이디어 내는 것마다 막 다 맞추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초다작가. 초다작. 그냥 1000개, 2000개 이상을 해서 그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을 친 거지. 모든 면에서 다 천재는 아니다. 실제로 그 윤종신, 월간 윤종신을 거의 10년간 매달 썼잖아요. 맞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니가 초대박이 난 거고. 원래 근데 그 전에는 윤종신이 저도 존니 대박 나는데. 그래서 윤종신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 거의 50세 가까이 돼서 다작을 하다 보니까 네. 존니가 나왔지. 오리지널스가 아닌 사람들은 나쁜 아이디어 자체를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지금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 뭐냐, 너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85%가 그냥 침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를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대부분 그냥 한두 개 하다가 말잖아요. 다작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봤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1, 2등을 다투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3, 4년 동안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미스터 비스트.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해요. 딱 그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형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3, 4개 정도 유튜브를 실패를 하고 임계점을 돌파를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 끝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그게 내 실력이다 이게 아니라 많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포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포심, 주저함, 의심 이런 거를 이 사람들도 갖고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의심을 어디에다가 의심을 하냐면 내가 신인가? 나에 대한 의심을 해. 오리지널스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나만 이상한가?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사파리랑 인터넷 익스플로어 쓰는 사람, 파이어폭스랑 크롬 쓰는 사람이랑 업무 성과나 창의성 이런 측면에서 파이어폭스나 크롬 쓰는 사람이 더 높다는 거예요. 둘 다 타자 속도도 똑같고 컴퓨터 숙련도도 똑같아. 양쪽 그룹 다. 맞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초기 값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익스플로러는 이제 컴퓨터를 사면 그냥 자동으로 깔려 있어요. 크롬이라는 거는 따로 설치를 해서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죠. 역행자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롬을 쓰냐, 익스플로러를 쓰냐, 크롬을 쓰는 사람들이 성과도도 높고 돈도 많이 벌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건 타고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나오면 그냥 유튜브 그냥 해본다. 저도 사람들이 2019년도에 왜 하냐고 했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지 돈이 벌 확률이 높아라고 저는 답했거든요.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클래식이 뭐야? 문제인데 형님이 들어가고 제가 거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수십억을 벌었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런 태도. 클루지를 이겨내야 되는데. 맞아. 클루지를 이겨내야 되고 결국에 빈도수를 높이면 실력으로 수렴하게 된다.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추천책들이 다 나왔죠. 스틱도 나와.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거는 근데 뭐 방법론에 대해서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어. 메이저리그 100년 동안 도루를 가장 많이 성공한 10명을 뽑았어요. 벌써 재밌어. 재밌죠. 이 10명이 태어난 순서를 표로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자녀 중에 몇 번째냐, 5명 중에 몇 번째. 평균을 냈더니 결론적으로 만약 5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5명 중에 몇 번째 형제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4번째예요. 진짜요? 첫째가 아예 없었어요. 만약 7명이 있으면 도루에 성공했던 사람은 5번째랑 6번째 아들일 확률이 거의 100%였어요. 왜? 막내에 가까운, 그러니까 막내가 아니야. 막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도전 정신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를 선택을 할 때도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스포츠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다 거의 막내
막내에 가까운 애들이 공통적이었고, 만약에 얘네들이 안정적인 스포츠를 하잖아요. 네. 특이한 기술을 구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창의적인.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야구에서 도루를 할 때 1루에서 2루로 가거나 2루에서 3루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3루에서 홈 가는 거는 잘 홈으로 없지. 가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대. 홈스틸은 안 하지. 근데 이걸 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막내에 가까운 애들이야. 첫째, 둘째가 있는 상태에서 셋째, 넷째 애들은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잖아. 부모님으로부터. 아, 그치. 쟤보다 더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라는 무의식이 어릴 때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심종자가 되는구나. 관종이라 그랬어. 근데 맞네. 네, 관종이 되는 그러네. 거구나. 틸려는 행동.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자식을 창의적으로 기르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한 규제가 많은 집안일수록 창의적이게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정하지 않고 혼쭐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나니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창의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업가나 사업가보다는 저는 창의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류에서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형은 엄청 엄격했어요. 그래서 형은 딱 취직해서 딱 뭔가 루트대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자유롭게 키웠거든요. 아무것도 제재하지 않고. 좀 설득력 있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역행자가 됐구나. 오늘 2번 해줬어요. 이게 5세 이전이나 10세 이후에는 영향을 안 미친대요. 이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해서. 8살 이때 전후에 이거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별 상담 사업을 10,000건 가까이 저 혼자 했거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미친 듯이 집착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그게 애정 결핍이거든요. 100% 확률로 0세에서 2세 때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남의 손에 자라거나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경우에 거의 애정 결핍이 생기거든요. 0세에서 2세에 무의식적으로 애착 생긴 게 평생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8살 때 이제 인지체계가 성장하는 시기에 이런 게 있다더라. 진짜 유아기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J형이 아니라 P형. MBTI에서 P형. 즉흥적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뇌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 사람들이 뇌에다가 그거를 붙이고 즉흥적으로 시작한 거를 살다가 갑자기 그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는 강의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끌수록 어느 순간 착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이디어가 첫 번째 떠올랐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를 할 수 없는 순간까지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덤 그랜트 같은 경우 완전 J형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질질 끌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목적성 없이 그냥 게으르기만 하다고 해서 창의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착수를 해야 돼요. 저지르고 나서 생각을 쫙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창의성이 딱 나타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빈둥빈둥 거린다는 자체가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에 대해서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가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이라. 너 그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계속 하는 것보다 이런 오리지널스 타입의 사람들은 그냥 쭉 계속 기다리다 보면 안 하는 것 같아도 하고 있다. 네,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다. 자청 채널을 보거나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봤어. 우리는 한 번에 이 인지가 됐어. 그럼 인생을 살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는 거지. 붙어 있는 거죠. 또 책을 읽기가 싫어. 그러면 자청 채널 보고서 아이디어 많이 내기, 새로운 거 시도하기 뭐 이런 걸 들었어. 그럼 뇌에서는 땅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시작 자체가 보통 안 되잖아. 생각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우리 애가 만약에 이 책을 보면 빈둥거려야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먼저 이거를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하라는 거지. 여유롭다 그래서 무조건 창의적이 되는 건 아니다. 3년간 유튜브를 미룬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유튜브 하는 순간 사업이 대박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계속 자의식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마케팅 수업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듣게 하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어. 그 다음부터 와 맨날 톡이 오는 거야. 뭐라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죠. 처음이라 모든 게 어설픈데 일단 시작 자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엔 뇌에서는 계속 이걸 처리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 억지로라도 누군가가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창의적이게 되면은 돈을 벌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잖아. 그래서 저는 약간 창의적이게 되는 거에 대한 뇌과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리지널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의 한 종류인 거고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거.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사람 창의적이게 돼요. 맞아요. 이전보다. 그게 정체성 만들기. 그거를 딱 정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역행자 7단계 중에 2단계가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아닌가? 헷갈리네 나도. 지가 써놓고 3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러나 2단계 뭐지? 뭐였지? 구의 추월차선 MJ 드마코가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평생 꼴초였어. 근데 이게 끊으라 해도 누구가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근데 거야. 이제 MJ 드마코로 임신하자마자 나는 이제 어머니가 됐어라고 정체성을 결정지은 거야. 그러자마자 맞아. 영원히 끊었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네. 리뷰를 했었는데 지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즘 나는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지각하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면 난 역행자가 아니야. 그럼 결국 나는 책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니까 요즘 아예 안 늦게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한 얼마 늦었죠? 언제요? 아 그래가지고 뒤에 회의도 못하고 우리 스틱 그때 찍을 때. 늦었나? 그때 엄청 왜 늦게 늦었- 왔지. 네, 편집해주세요. 아, 그때 왜 늦었지? 아, 그때 한 번 늦었구나. 아, 오늘 30분 전부터 내려가면서 기다렸어. 창의적이게 되는 한 가지 더 방법이 가장 사람들한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애덤 그랜트가 4명의 이제 학생이 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 맞아 그 안경 회사. 안경에서 와비파커라는 네, 회사를 네, 해달라고 네, 했어요. 네. 면접을 보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 거야. 불안하니까 학교도 다니고 용돈도 벌고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 천천히 이거 성공하면 그만두려고요. 이제 이랬더니 애덤 그랜트가 배수의 진도 안 치고 마인드가 틀려먹었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안 한 거야. 그 일화 때문에 이 오리지널스가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오판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빌 게이츠 뭐 하버드 중퇴했다. 성공 신화들이 되게 멋있잖아. 그냥 막 맞아, 다 맞아, 맞아. 다 퇴사하고 배수의 진 치고 막 하잖아. 근데 형님만 해도 안 그랬잖아. 저는 안 그러죠. 안정지향주의자. 얍삽이. 셉셉이.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되게 특이한 일화들이 나와요. 워즈니악이라고 스티브 잡스랑 거의 1세대로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시초의 사람이죠. 워즈니악. 초천재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고서도 불안해서 계속 회사 다니고 회계 일하고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하나예요. 소설로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도 계속 부업을 했었어요. 빌 게이츠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벌이를 구상하고 완벽하게 벌리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했다는 거죠. 이 책에서의 결론은 창의성이라는 게 배수의 진을 쳐야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전장치를 두면 둘수록 더 과감하지.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과감할 수밖에 없어. 모든 아이들은요 침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덤블링을 합니다. 땅바닥에서는 얌전해. 우리 스스로에게 매트레스를 깔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지? 나 왜 이렇게 시도하지 않지? 나 왜 이렇게 과감하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거. 킵고잉이라는 책에 보면요. 명작이죠. 이제 딴 거는 솔직히 좀 그런데 자기 수저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금수저면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없어. 갭 투자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처음에 갭으로 한 게 아니라 월세를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나한테 월 얼마씩 나와서 안전해지면은 여러 가지를 그냥 막 할 수 있어. 했다 망하면 그냥 나 월세 받아서 살면 되지. 그런 것처럼 안전장치가 있으면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튼튼해지고 그 뿌리가 단단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에 100% 동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사하고서 창업할게요. 퇴사하고서 유튜브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본금도 안 들고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막 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지. 사람들이 시작할 때부터 막 10만을 막 생각하고 막 10,000명을 생각하는데 100명이나 50명이나 이걸 목표로. 근데 그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 작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아 AI 부업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노아 AI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이 여기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영강을 만들어놨어요. 영강. 그래서 그 영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10분만 투자해서 그거 보시면 뭔지 확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안전장치를 둔 상태에서 뭔가 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 상식과 다르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말하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사석에서 만났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업 아이디어가 뭐예요? 안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말 안 하지. 저는 그러면은 속으로 욕하고 그냥 그 사람이랑 다시는 말 안 해요. 이걸 말하면은 뺏어가서 하실까 봐요. 이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그냥 형님은 그냥 내향적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고.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그치.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말하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ENTP, INTP 이게 아니라 ESFP 막 다른 유형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좋다.
본인 사고에 갇혀버리는 순간 이제 계속 오판을 하게 되고 망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꾸준히 받아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오리지널스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 일반 사람도 결국 창의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 방법론들이 나와 있어요. 미루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성과를 더 낼 수 있다. 여유를 갖기. 미루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자. 우리가 생각했던 천재들은 엄청난 다작을 했다. 그래서 많이 써보면은 좋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장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퇴하고 회사 그만두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전장치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막내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전적이고 창의적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초기 세팅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이거 맞아? 이런 의심. 나쁜 아이디어라도 계속 내기. 다른 아이디어 하면 되지. 에디슨이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천몇 개의 다작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사실 아이디어는 10,000개 이상이었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패한 게 훨씬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오리지널스 별점 9점?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내용은 약간 애매한 포인트들이 네. 있는데 실전 방법에 대해서 약간 애매해요. 근데 번역이 너무 좋고 너무 쉽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례도 너무 좋고 무조건 읽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9점. 저도 이거 재밌더라고요. 일단 재미가 중요하잖아요. 못 쓴 책들은 이게 사례도 별로고 스토리도 별론데 네. 이건 너무 잘 써져 있어요. 맞아. 너무 잘 썼어.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보다 더 재밌어. 훨씬 깊이도 네, 있죠. 네. 다음 책이 공개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고 조회수 박살 나겠지만 네. 이제부터 변모합니다. 저희는 이제 돈 유튜버가 아니야. 이제 인문학 유튜버입니다. 뭔데? 그 책 바로 서울대 10년간 대여순위 1등 아 그거. 바로 송중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천박한 돈 얘기 따위 하지 않는 채널. 교양으로 인문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역사도 하고. 네. 근데 이거 하다가 조회수 1, 2만 나오면 다시 100억, 1000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기도, 좋아요. 너무 기도. 좋다. 너무 좋아. 그래야지 이게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안 읽게 되잖아. 안 읽지, 안 읽지. 안 읽으면 안 읽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이 읽으면서 하면은 재밌다는 거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AI와 함께 했습니다. 그걸 왜?